네, 반갑습니다. 1월 6일 월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는 일단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잘 올랐고요. 특히 기술주가 많이 올랐죠. 나스닥이 1.7% 상승하면서 분위기 좋게 흘러갔습니다. 다우지수도 0.8%, S&P 500도 1.26%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키워줬고요. 이번 주도 호재성 재료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아마 CES와 같이 연동시켜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더 많이 적용되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그 부분들 같이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뉴스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뉴스 쪽에서 보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이번 주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 1월 8일 날 실적 발표가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난주에 이제 좀 유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또 계속적으로 연속될 수 있겠는지 그 부분들을 또 테스트할 수 있는 구간이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과연 얘네들이 목표 주가를 계속 낮추는 포인트가 맞는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또 엇박자 타는 경우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1월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본다라면 조금 하방 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저점권에서의 반등, 이런 쪽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난해 27일부터 3일까지 3연속 매도하면서 지수 동안 이제 계속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지난 3일이죠. 지난 금요일날 하루에 2,800억이 넘는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반등했다. 자, 아마도 이제 3일날은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체포 영장의 어떤 집행이 아마도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영장 집행 마지막 날이라서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여기서 다른 방법을 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확정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의한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본다라면은 지난 주말에도 이런 체포영장 집행과 그 다음에 포기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움직였다는 거, 시장도 같이 움직였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시장은 일단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이후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 현재 정권이 계속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이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관망해보자, 지켜보자라는 느낌 좀 있을 거고요. 또는 이 정치적 그 이슈에 따라서 매수가 들어오고 또는 매도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될 텐데, 좀 지켜보자라는 느낌에서 이제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8조 원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8조 원까지 과연 내려갈까라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8조 원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도요, 지난 분기보다 더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물건을. 더 많이 팔았어요. 수출입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건을 더 많이 팔았고 환율도 지난 분기보다 더 높습니다. 물건도 많이 팔았고 환율도 높은데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일회성 비용이 또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난 분기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글쎄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보기에는 저 컨센서스가 너무 낮다고 생각되는데, 글쎄요. 정말로 그렇게 삼성이 안 좋은 것인지, 그건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면, 삼성전자 실적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이후에 또 계속 진행되는 것이 뭐예요? 이제 7일부터 시작되는 게 CES인데, 이쪽 부분에서 인공지능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AI,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엔비디아와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삼각구도가 중요하게 나타나게 되는 부분인데, 비단 요것뿐만이 아니라 이 CES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죠.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또는 이제 그 CES에만 나오는 뭐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같은 거, 즉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이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2024년은 AI 하나만 메인 테마였지만 지금은 디지털 헬스케어나 모빌리티까지도 메인 테마가 된다. 그러면은 모빌리티 같은 경우가 된다라면은 또 자동차 부품 쪽,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이런 쪽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2차전지 쪽이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 좀 있었는데 이쪽 부분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같이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네. 그런 형태고요. 자, 이번 주 뉴욕 증시의 주요 경제 지표는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실업률, 그 다음에 FOMC 회의록,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7월 4.3에서 10월 4.1까지 하락했지만 11월에는 4.1로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3이나 4.1이나 4.2나 큰 의미 없습니다. 네, 4% 이상이면은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현재로서는 4.2% 정도 실업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진 않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만약에 실업률이 더 나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지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전도표가 금리 인하의 횟수를 좀 줄이는 쪽으로 집중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실업률이 나빠지게 되면 경기 부양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현재로서는 일단 네, 이 미국의 구인과 관련된 이런 실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글쎄요. 고용과 같은 부분들은 좀 안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용 쪽이 그렇게 완전 고용이라든지 뭐 일자리가 넘쳐나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마음 놓고 네, 일자리를 구하거나 또는 마음 놓고 퇴사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지금 경기 수준이 완벽하게 좋아졌다라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글쎄 뭐라 그럴까요? 약간 네, 경기 부양 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 FOMC 회의록 어떻게 나올 것이냐. 자, 일단은 FOMC 회의록에서 그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말입니다. 우리는 설 명절이지만 1월 28일과 29일날 FOMC가 있어요. 그 다음에 30날 결정이 되겠지만은 그때 이제 FOMC가 있는데 1월 달까지도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금으로선 별로 기대감은 없죠. 네, 왜냐면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FOMC가 8번 정도 진행이 될 때 네, 금리를 2번, 3번 정도, 네, 내릴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부터 서두를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만약에 실업률이 안 좋게 나온다라면, FOMC에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가면 이제 CPI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 1월 말에 FOMC가 있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까지 전부 다 확인하고 나서 FOMC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절 전이기 때문에 약간 변동성을 좀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월 말의 일이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겠고 FOMC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를 더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좀 쉬워지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느낌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실업률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FOMC 회의록 이쪽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괜찮은 거고요. 금리 인하 기조를 당분간은 네, 더 낮추는 쪽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든지 뭐 그 어떤 이야기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변동성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하게 이번 주에 체크해야 되는 내용이 좀 될 것 같고요. 올해 CES 주인공은 양자, 로봇, 반도체다. 코이버가 지금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가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수익권에 들어가서 좋아요. 네.
손실 보고 있다가 양작 때문에 쭉쭉 올라갔는데, 요거는 이제 CES 기간 동안에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종목 진단으로도 해드렸지만 그 부분들을 잘 이제 버무려서 좀 보시고요. 뭐 계속 올라갈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좀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물량이나 변동성 또는 재료에 대한 어떤 노출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매도하시면 되고, 그 전에는 그냥 홀딩만 유지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그 로봇 관련한 부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 1등이죠. 네, 그 다음에 뒤를 따라서 대기업 쪽을 좀 집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레인보우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 이런 쪽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회사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이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합니다. 네, 조금 애매하고, 나도 로봇 만들어요. 네, 그래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번에 CES에서 뭐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네, 먼저 눈에 띄는 것부터 주목을 좀 하는 필요성이 좀 있겠죠. 네.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 같은 경우, 일단은 HBM은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둘이 딱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 분위기가 좀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소부장 쪽 움직임이 좋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식으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재밌는 거는 이 양자 컴퓨터 쪽에 이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구글이 이 제미나이인가요? 에미나이인가요? 제미나이요. 네, 아무튼 구글이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쪽 부분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미친 듯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한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이윈 플러스 요것도 뭐 굉장히 강세 보였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첨단 소재라든지 네, 그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코이보 역시 마찬가지죠. 네, 이런 종목군들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다. 로봇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네, 연결고리가 있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AI 관심도가 매우 높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이번 기회를 좀 잘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CES에서 젠슨한가의 그 HBM3 12단 납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확정을 좀 지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또는 이제 HBM4 같은 경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네,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쪽도 네, 같이 연결고리가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실적 발표까지 같이 네, 맞물려서 좋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금방 올라갔을 수 있는 요소가 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또 비빌대다가 다음번 상승을 노려야 되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냥 CES의 내용들만 가지고서는 장기적인 어떤 투자나 이런 쪽을 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단기적 관점에서 이번 주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 주는 목요일날 만기일이 있습니다. 1월달 만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되지는 않습니다만,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또 상승이나 또는 어떤 하락이나 이런 움직임에 조금 제한이 걸릴 수 있는 요소는 좀 있을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3월달 고배당주 공략하실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1월 중반 후반 들어가면서부터 매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그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주요한 뉴스는 지금 다 나온 것 같아 보이고요. 상하이 증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새해부터 이제 증시가 급락을 했다. 그래서 중국의 금리 인하가 빨라질 것이냐. 중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경기 부양을 진짜 빨리 해줘야 됩니다. 진짜 빨리 해주지 않으면은 중국은 조금 네, 걔네들 넘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거인이라고 하잖아요. 거인들이 그냥 위쪽으로 걸어갈 때는, 서서 걸어갈 때는 큼직큼직하게 걸어가지만 한번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은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 다음에 일어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가 넘어지게 되면 복구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뭘 재고 있을 때가 아니겠죠. 그냥 막 갔다가 해야 돼요. 그냥 막 할 수 있는 대로
경기 부양 열심히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오래 못 버틴다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미국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1월 20날 취임이잖아요. 근데 1월 20날은 미국이 휴장인데 그때 취임할 수 있나? 미국 휴장이랑 관계 없나요? 마틴 루터킹 데이라고 해서 1월 20날은 휴장인데 아무튼 뭐 트럼프가 그때 취임을 하면 이 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이 힘든 상태에서 한 번 더 카운터 펀치를 맞게 되면 나자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들은 중국을 응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특이한 거는 없어 보이죠. 네, 자산가들이 하이닉스를 꼽았다.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은 하이닉스, 그 다음에 투자로서 수익률이 많은 사람들은 알테오젠을 찝었다라고 하는데, 알테오젠은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계속 올라간다고 판단하기 좀 어렵겠죠. 물론 지금 가지고서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많이 낼 것이다라고 기대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서학개미들은 AI 주도주로 갈아탔다.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넘어와가지고, 이 브로드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팔란티어입니까? 아무튼 뭐 그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브로드컴에는 제가 주목을 좀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브로드컴,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빅테크, 이쪽으로 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가상자산업체가 불확실성에 발이 동동 구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코인 시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말씀했지만,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좀 어렵겠죠. 네. 이 트럼프 효과는 이미 다 받아들였다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 법인들이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이제 허용하는 그 법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해를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은 자금이 시장에 들어와서 주가를 더 올릴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불확실성해졌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자금은 한계가 있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것밖에 안 되죠.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서 장을 더 밀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새해 대세는 양자 컴퓨터다. 네. 양자 컴퓨터가 아주 그냥 주목을 계속 받고 있는 내용이고요. 애플의 겨울이 왔다. 애플이 겨울이 오면은 삼성한테는 좋은 거 아닌가요? 삼성은 이미 겨울 지났잖아요, 이제. 네. 중국의 소비 위축 때문에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그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실제로 이제 중국에다 판매하고 있는 시장이 크다고 해가지고 들어간 그런 제품들이 다 마탱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애플의 최근 주가가 좀 지금 떨어지는 형태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주가 좀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중국 판매 둔화가 리스크가 있었고요. 중국의 경제 하방 압력, 소비 심리 둔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슈였다라고 작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면 애플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도 이제 뭔가 좀 더 새로운 어떤 그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AI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이폰의 하드웨어가 별로 달라질 게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AI 쪽에서 약간 실망감을 좀 가졌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망론적인 부분들은요, 작년 4분기 애플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23% 점유율을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랜만에 1위 자리를 탈환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뭐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량이 줄어든다거나 점유율이 작아진다거나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애플 같은 경우가 만약에 조금 이제 찬바람을 좀 맞게 되면 애플 입장에서도 주가 상황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과연 그 부분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변수는 좀 있을 거고요. 정치적 변수가 오늘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그 위아래로 좀 변동성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번 주에는 변수가 좀 많아요. 말씀드렸듯이 실업률부터 시작해서 FOMC 의사록,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만기일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 거기에 따른 외국인들의 동향, 이런 것들 다 같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주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뭐 별일은 없겠죠? 네, 특별한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여유있게 보시고요. 네. 조금 있다가 9시에 무료 방송 진행합니다. 그래서 9시 무방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목소리가 아직은 꾀꼬리는 아니고 약간 허스키하지만 그래도 기침이 좀 덜 나와서 네, 방송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또 오늘 아침 9시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저는 이따가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